여기 이제 격리된 사람들 이게 음압병실 각 동마다 병실에 몇 개 있어요? 여기 30명. 30명. 2층에는 이게 실시간이죠? 네, 지금 보신 거예요. 여기서 모니터링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추석을 앞두고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 전선에서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정기환 우리 원장님과 또 나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최희선 서울본부장님 안수경 지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또 이주호 원장님 고맙습니다. 지난 9월 2일 날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부와 노정 합의를 잘 타결하고 9월 3일 날 우리 나순자 위원장님께서 저희 사무실 방문했을 때 꼭 한번 현장에 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점검하고 노정 합의 사항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조 원장님 꼭 봐라 그래가지고 한번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에 보니까 100kg이 넘는 우리 환자들을 돌보는 우리 여성 간호사들이 정말 팔 힘이 붙여가지고 어깨가 아파서 옷을 갈아입기도 힘들다고 막 하는 말씀. 얼굴이 그분이구나. 가슴이 좀 짠했고요. 또 아이를 키우시는 한 간호사님은 애들 어린이집에 방치해놓고 나쁜 엄마가 돼서 이렇게 일자리를 빌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또 수당을 중증도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사람 숫자로만 주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여러 가지로 인력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한 7년 동안 병상에 코마 상태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 배변 받고 이거 닦아내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저도 이제 몸으로 체험해 봐서 너무나 우리 간호사님들의 수고를 미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인력들이 좀 보강되고 또 신규 간호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담 인력 같은 걸 비롯해서 하나하나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된 것 같고요. 공공의료 체계 보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합의된 사항들을 잘 점검해서 뒷받침해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접 듣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정기현 원장님 한 4년째 우리 중앙의료원 최전선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코로나 접종이 이제 70%가 넘어간다 그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전혜숙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제가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적극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이 정도 되면 위스 코로나 시대로 독감처럼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치명률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자연스럽게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제 현장을 의미 있는 현장 방문을 해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 대표이신 손흥길 대표님 그리고 우리 국립병원에 늘 관심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 말씀조차 드립이 송구할 정도로 일상 이제 마음에 안는 우리 전혜숙 의원님, 또 이용진 의원님, 이동학 최고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 사태랄까요? 지속되는 4차 유행에는 소위 4차 유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금 계속 최고의 방역 단계가 일정하게 실행 중입니다. 특히 이제 명절을 앞두기 때문에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제 확진자 수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덩달아 오르내리는 상황이 지금 거의 이제 18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이들은 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고, 뭐 코로나로 죽거나 망해서 죽거나 매한가지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절기도 점점 절박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의료 현장에서 또한 이 방역이 항상 최대치를 집행하는 이유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팬데믹에서 사망자는 중환자 병상 부족 등 이제 의료 대응 체계가 무너질 때 발생을 합니다. 이 감염을 차단하고 격리하는 체계가 거기까지가 방역이라면 그 다음에 의료 체계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 예방하는 체계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과연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 체계, 국가 체계, 의료 대응의 어떤 국가 체계가 있는가? 네, 부끄럽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자를 찾아내고 격리한 다음 국민을 치료하는 책임은 대부분 민간 중심의 각급 기관에 맡겨져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감염병 사태에서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의료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18일 동안 계속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드 앤드 뭐 포스트 코로나 같은 정책 과제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국가 책임의 의료 체계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믿고요. 끝으로 이제 다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이제 감염병 대응을 넘어서 양극화, 고령화의 어떤 보건의료를 둘러싼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과거와는 다른지, 또 왜 기존의 기관 시스템의 작동이 어려운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리 보건의료도 있지만 이제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한 행정 집행이 아니라 기존 체계의 문제를 발견하고 오류를 바로잡고 국가의 존재 위에 답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2년 우리가 새롭고 담대한 정책이 제안되고 빛을 발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서영길 대표님, 전희수 의원님, 이용배 의원님, 이동학 최고위원님, 특히 보건의료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력들에 나중자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 안수경입니다. 이렇게 또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또 격려해 주시고 대명절 전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요. 좀 간단하게 지금 시간상 해야 되니까요. 제가 94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지금 우리 의료 현장, 병원 현장은 무엇이 변했을까요? 인력은 변한 게 없습니다. 누누이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들으셨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호텔식 아주 거대한, 아주 고급스러운 시설과 병원 시설과 값진, 값비싼 의료 장비들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요. 대신에 의료진들은 그대로입니다. 의료진들이 왜 그대로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골물대로 골문 의료 현장이 평상시에도 저희가 인력을 갈아 넣는다,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수십 년을 살았는데, 코로나라는 뭐 메르스도 거치긴 했지만 코로나라는 국가적 대재난을 겪으면서 이제는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 총파업을 준비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저희가 결의를 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일이었고. 사실 병원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지금 코로나로 입원을 계속 하고 있고 팬데믹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도 나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정 합의에서 이루어진 요구 합의 사항들이 정말 저희를 이제는 외면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삐뚤어진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금 여권이신 민주당과 대표님과 당대표님과 여러 의원들한테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총파업을 겪으면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변화할 것이다. 이런 희망을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간곡히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꼭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9월 2일 극적으로 노정 합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부겸 총리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합의에 대한 이행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또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벌써부터 그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서 그 지역이 명기된 데들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또 모임들도 하시고 운동들도 또 벌이시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노정합의 이후에 대정부 파업은 철회를 했지만 그 이후로 11곳이 파업에 들어갔었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광주 어제 그 이용섭 시장님 만나면서 광주에 있는 사업장이 마무리되면서 다 합의는 했습니다. 타결이 됐는데, 우리 사업장에서 이렇게 또 현장에서 파업에 들어갔던 이유가 대부분 다 인력 문제입니다. 임금 단체 교섭인데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보다는 인력에 대한 요구들 가지고 파업에 진행할 정도로 현장의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잊지 않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최전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송영길 대표님과 지도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더 이 노정 합의문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국회부터 제도와 예산으로 반영이 되면서 반드시 이행이 돼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와 또 보건의료 인력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저희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저희 현장을 찾아주신 손영길 대표님과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정교섭을 하고 나서 현장에서 반응들이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은 이제 간호 인력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바뀔 거라는 희망이 있고, 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고생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금 동부, 서남, 북부병원 다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수고로움, 우리들이 정말 울면서 떠나고 싶었지만 환자들 때문에 떠나지 못했던 현장을 지켜왔었는데, 우리들의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조금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고생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현장의 조합원들이 그 고통 속에서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버텨왔던 것들이 이제는 인정받아지고 앞으로 간호 인력 기준도 좀 마련해 될 거라는 희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으려면 많은 예산이 또 확보되어야 하고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또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쨌든 마음만은 따뜻한 우리 추석 연휴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빨리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포스트 코로나를 좀 고민해봤으면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코로나를 보는 간호사들, 일반 환자를 보는 간호사들은 힘들게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아닌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도 코로나 병동의 인력 확보를 위해서 또 병상 순환을 위해서 급성기 환자를 위주로 입퇴실도 잦아지고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많은 업무를 하게 되고 보고 있는 환자들의 중증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를 보는 간호사들은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게 되면은 그 자체로 불편하고 숨쉬기도 힘든데
또 오랜 시간 격리구역 내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환자한테 시술을 하게 되거나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은 또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걱정과 혼자서 또 고생할 동료를 위한 배려심 때문에 내가 나한테 지정된 시간이 끝났더라도 나와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길게는 한 번에 6시간 이상씩도 보호복을 입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시술이나 이벤트에 대한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견 인력과는 또 다르게 정규직으로 본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격리구역을 나와도 전산 업무, 환자한테 새롭게 처방되는 약들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 넣어주고 의사한테 보고하는 일들도 저희가 수행해야 되고 보호자 응대 업무 등의 소통 업무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역 외에 있는 인력들이 따로 휴식 시간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구역 안에 있는 간호사는 또 고립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의 곁에서 상주를 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 지켜보는 게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숙련도는 환자 안전과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응급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숙련되어 있는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알아서 환자 곁에 모여서 많은 대화를 하지 않고도 빠르게 시술들이나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간호사들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론도 당황하기 때문에 얼른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들에게 있어서 특히 중환자 간호사들에게 있어서 숙련도가 중요하고 또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들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고 최후까지 환자를 돌보게 되는 병원입니다. 평소에 충분히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교육들을 해서 간호사의 숙련도를 높여놓는다면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 선생님께서 일하면서의 힘든 부분이라던가 보호구의 착용이라던가 일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고요.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가 사실은 되게 일적이나 의료 인력의 부족이라던가 어려운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쯤은 또 되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의료인들의 감염입니다. 현재 지금 신문이나 이런 통계 수치 같은 거를 보면 하루에 한두 명꼴로 특히 80% 간호사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감염인들에 대해서 배려라던가 생각이라던가에 대한 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전쟁터에 나가서 최전방에서 일을 하다가 손과 팔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을 미안하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저희 병원에도 코로나 감염자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저희 동료이고 다 하는 말들이 미안하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코로나로 감염이 되면 그 병원을 폐쇄를 해야 됩니다. 폐쇄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곳을 오픈을 해야 되고 폐쇄가 되면서 있었던 환자들은 또 빼야 됩니다. 그런 건 다 간호사들이 하게 됩니다. 결국에 자기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내가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정말 미안한 문제일까요? 저는 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냥 하라는 일을 했을 뿐이고 저희는 환자를 보다가 감염이 됐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튼튼한 간호 인력의 확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극적으로 잘 타결이 돼서 지금보다 분명히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메르스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어쨌든 조금씩은 변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계속 임상에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4년, 5년이 됐을 때 또 새로운 감염병이 왔을 때 그만두지 않고 또 경험을 했었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에 감염된 간호 인력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한다거나
그 사람들한테 처우 개선도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의사 출신으로서 국회의원이 돼서 저의 사명 중에 하나를 공공의료를 새로운 시대 전환에 가장 소중한 의제라고 생각하면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너무나 헌신하고 계시면서도 특별히 나아질 게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간호인력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정치권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힘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각별하게 공공의료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 32년 차입니다. 그리고 가정 전문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 현재 지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직전에 그 수술을 하고 퇴원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 직원을 문명을 잠깐 갔다 왔는데요. 그 간호사지만 환자가 되었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전담 간호사 너무너무 고생이 많더라. 즉 전공의 선생님들이 전공의 특별법에 의해서 그 일하는 시간이 짧아진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전담 간호사들이 모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만 명의 그 전담 간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간호사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의사의 업무를 대부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적으로나 어떤 제도적으로 불법 의료의 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의사의 관리 하에 지시하에 일을 했다고 하지만 환자들이 볼 때는 전부 의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료인으로서 저는 환자에게 진실해야 되고 뭔가 숨기는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자는 자기가 지금 드레싱을 받고 있는 이 선생님이 닥터인 줄 안다면 이거는 저는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하거나 납득될 수 없는 정서와 양심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공의 특별법 할 때 이미 그 근무의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인력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간호사로 채워질 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전혀 없었던 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그 빈 공간에 아주 많은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도 분명히 자각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유해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생애 태내에서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 동안 존재하고 있어야 될 병원 생활을 우리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저는 의료인으로서 정말 가슴에 아프고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해서 지금 사회 각층 또 의사진에서 상당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는 제도적으로 진심으로 부족한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될 전문 간호사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간호사들이 정치권하고 밀접해진 적이 없습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생존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아주 그 치열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간호하는 보건 노동자들에게 이제 희망을 줄 때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저희들의 삶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유진, 이선아 선생님의 절절한 그 현장의 목소리 가슴 아프게 잘 담아 들었고요. 또 이정남 지부장님 말씀 정말 생생한 것 같습니다. 저도 중앙대병원에 대장염으로 한번 입원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데 저는 치료받을 때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게 됩니다.
제가 모스크바나 블라디보스톡의 병원에도 가보고 북경에 저 1년 있으면서 중국 병원도 가봤지만 우리나라 병원처럼 이렇게 좋은 시설과 또 숙련된 의료진의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러시아인들도 우리나라 병원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걸 봤는데 여러 가지 사실 의료 수가 문제도 조정을 해야 되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의사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를 통해서 의료진과 많은 이제 이견을 조율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필수 의사의 회장과 만나 상의를 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유예기간도 있고 시행령이 조정이 돼 가겠습니다만, 그 이정남 지부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전문 간호사 제도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도 저희가 좀 잘 검토해서 논의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CCTV가 됐을 때 흉부외과처럼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그 험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의사들의 지원이 계속 기피가 되고 그랬을 때, 이거를 그냥 무슨 의무감, 인력 갈아넣기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라, 그러한 분야는 수가 조정 같은 걸 통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갈수록 무슨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쪽으로만 많이 몰리고, 이런 진짜 생명을 다루는 분야는 의료 인력이 배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선아님 말씀한 대로 이 고생하다 감염한 간호사들이 미안하다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인력이 공급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잘 챙기고요. 이거 저희가 중간에 이제 합의된 사항들을 중간중간 제가 보건복지부나 기재부 중간 체크팅을 같이 하겠습니다. 또 우리 보건의료노조 우리 나순자 위원장님하고 한번 또 자리를 가져서 중간 이행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도 최고나 우리 전혜섭 최고가 또 계시니까 같이 한번 이 지도부에서 계속 잘 챙기고, 앞으로 저는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지 않겠어요. 코로나19라는 게 계속 메르스, 사스 이런 경우처럼 다른 이러한 이제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다가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체계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우리 국가나 국민이 이 선진적인 의료 체계를 비용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높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이 정도의 서비스를 미국에서도 받기 어려운, 근데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받고 있는데, 그것이 이런 우리 보건 의료 인력이 인력 갈아넣기로 이 희생 위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것은 지속될 수가 없는 구조다. 그것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번에 이 파업 형태로 나왔고, 이 파업 과정에서 환자들의 이런 문제와 본인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갈등했을 우리 노조 지도부의 그런 고민들이 절절하게 저도 다가오고, 그 과정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바로 된다는 게 없고, 어떻게 보면 다 노력한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 약속인데, 이거를 그래도 믿어주시고 이렇게 합의해주신 나순자 위원장 결단과 우리 회의원들의 그런 승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 책임이 저한테 이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사실 이 기재부와 싸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전국민 재난 지원금도 제가 100%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홍남기 부총리와 그 매치를 이렇게 논쟁을 쉽지 않고, 기재부도 사실 자기 돈이 아니라 국민의 국간을 지킨다는 걸로 또 왜 그분들의 충정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이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분야에 우선순위가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 의료력 확충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것이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